이것이 리눅스다 3판 4장의 16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업이 4장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293페이지 나온 커널 컴파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듈과 커널 컴파일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호출되어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리눅스의 전체적인 배포판 그림이면 커널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와 연결되는 가장 밀접한 리눅스의 엔진입니다. 좁은 의미의 리눅스는 이 커널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 커널도 파일인데 이 파일은 부트 밑에 VM 리누즈 커널 파일, 이 파일이 되겠죠. 이 파일이 메모리로 로딩되는 게 바로 이 커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눅스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커널이 점점 더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지원할 게 많다 보니까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커널이 너무 무겁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자주 쓰지 않는 기능들은 모듈로 좀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로딩 되거나 언로딩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커널도 작아지고 커널이 작아지니까 리눅스가 훨씬 더 원활하게 작동이 되겠죠. 그게 커널과 모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듈은 원래는 우리가 로키 9을 설치하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이 모듈, 커널에 있는 것을 모듈로 뺄 수도 있고 모듈에 있는 것을 커널에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커널 컴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널을 다시 컴파일해서 내가 설정한 대로 이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리눅스의 특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커널 컴파일을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나온 리눅스 배포판은 다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커널을 직접 컴파일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리눅스의 꽃이라고 부르는 커널 컴파일하는 방식을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자, 커널 컴파일의 또 하나의 특징이요. 기존에 있는 커널 버전보다 가장 최신 버전의 커널을 가져와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커널 업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결국 업그레이드도 컴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커널 컴파일이라고 불러도 뭐 무방하겠네요. 자, 순서를 보면 먼저 커널 버전 확인하고 소스를 다운받습니다. 리눅스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고 각종 설정을 한 다음에 실제 컴파일을 하면 되죠. 컴파일은 C 언어 컴파일러로 컴파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리눅스가 좀 느리다면은 하루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텐데 최소한 몇 시간은 잡고 여러분이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제가 몇 시간 동안 이 동영상들을 켜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한번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진행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진행하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재부팅만 되면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커널 한번 최신 버전으로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9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옆에 해놓고 같이 실습을 할게요. 자, 우리 서버 가상 머신을 할 텐데 우리가 서버 가상 머신이 제가 2기가가 되어 있는데 커널 컴파일 할 때는 여러분도 2기가 갖고는 좀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얘를 가능하면 많이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 메모리가 16기가다 그러면 한 8기가 정도 줘서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메모리가 8기가다 그럼 4기가 정도 주면 되겠죠. 자, 메모리가 많을수록 컴파일이 빨리 되니까 제가 메모리를 2기가 아니라 저는 8기가 정도 줄 거예요. 8192가 8기가니까 아니면 4096을 줘도 관계없고요. 자, 그래서 OK 해서 메모리를 좀 늘린 다음에 부팅을 할게요. 커널 컴파일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메모리를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자, 메모리 올리고 부팅되면 또 얘기를 진행할게요. 자, 커널 소스를 먼저 다운로드 받고 커널도 확인하고 해볼게요. 자, 우리 로키 9, 우리는 로키 9.0 버전 쓰는 거거든요. 로키도 당연히 9.0, 9.1, 9.2 이렇게 계속 최신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9.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uname-r 옵션을 주면은 현재 로키 리눅스 9.0의
커널 버전이 나와요. 5.14.0 이 버전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로키의 원래 버전인데 최신 버전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설치가 가능해요. 일단 최신 버전을 지금 제가 강좌를 녹음하는 시점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사이트는 kernel.org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서 kernel.org. 자, 여기 들어가면 현재 최신 버전의 커널이 저 같은 경우는 6.3.1 얘를 다운받아서 하면 되는데, 혹시 우리 요게 조금 커널 버전이 너무 차이가 나면 오류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테스트했던 5.18.15 요 버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 버전은 우리 카페에 당연히 등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요 버전에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혹시 하다가 오류 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교재와 동일한 버전을 써보고, 혹시 나중에 더 하고 싶으면 이 최신 버전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 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카페를 먼저 가서 카페에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을 5.18.15 얘를 받을게요. 왼쪽에 교재 자료실. 그래서 지금 4장이니까 로키9의 이 4장 여기 있죠. 쭉 내리면 4장 커널 얘가 링크가 되어 있네요. 5.18.15 얘를 클릭하면, 자, 파일 저장으로 저장을 해 놓으세요. 저장 확인 누르면, 자, 124메가 정도 커널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또 이어서 얘기를 하죠.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네요. 그럼 웹브라우저 닫을까요? 자, 터미널에서 우리 다운로드 폴더 이동할까요? cd 우리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해서 ls-l로 확인하면은 리눅스 5.18.15 우리 교재와 동일한 버전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파일을 우리가 이동시킬게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mv 리눅스 탭 이 파일을 usr 밑에 src 폴더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 폴더로 갈게요. cd usr 밑에 src로 이동해서요. 자, 여기서 파일이 여기 있죠? 여기 파일을 압축을 풀게요. 타르로 풀면요. 타르 xfj 대문자재로 푸시면 돼요. 리눅스 탭 하고 엔터 하면은 V가 빠지면은 여기 화면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조용히 백그라운드로 압축이 풀립니다. 자, 압축이 풀리면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압축이 풀리고 LS로 확인하면요. 이 폴더가 생겼죠? 이 폴더로 이동할게요. cd li 탭 하면 리눅스 5.18.15 이 폴더로 이동이 됐네요. 자, pw 치면은 현재 이 폴더에 있고, 여기서 ls 하면 이 폴더에 이제 디렉터리 안에 각종 리눅스 관련된 소스 코드들이 여기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리눅스 토르발즈 그분이 배포한 소스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커널 설정 초기화하기 전에 우리 필수된 패키지를 좀 깔아야 돼요. 필수 패키지를. 자, 클리어하고요. 자, 패키지는 우리 교재 299페이지에 써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그냥 붙여놓을게요. 자, 여기서 패키지 우리 GCC 관련해서 GCC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엔터 칠게요. 자, 299페이지에 있는 것을 쭉 설치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알아서 쭉 설치가 되고 관련된 의존성 있는 것까지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자, 기다리시면 얘가 설치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추가로 또 설치해야 돼요. 이거 끝난 게 아니니까. 잠깐 되면은 또 얘 설치되면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되었네요. 자, 이번엔 또 뭘 설치하냐면, 자, dnf-i 인스톨러요. qt5 관련된 건데, qt5 별표 치면 qt5와 관련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 엔터 치면 상당히 많거든요. 179개가 설치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 설치를 진행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한동안 진행돼서 완료가 되는데, 뭐 오래 걸리면은 뭐 몇십 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t5까지 설치가 되면은 기본적인 우리 커널 컴파일을 위한 준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작업을 진행할까요? 자, 클리어하고 디렉터리는 현재 이 디렉터리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요 그림대로 보면 이제 커널 설정 초기화 할게요. make
mr proper 하면 커널 설정이 초기화가 진행이 되고요. 자, 아무 메시지 안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널 환경 설정할 텐데요. 우리 make xconfig 명령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창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창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맘대로 설정하면 되는데, 뭐 맘대로라는 표현보다 정확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각종 설정들을 여러분이 뭐 키거나 끄고 바꿀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겠죠. 자, 우리는 간단하게 커널 컴파일 준비니까 간단하게 CPU 한번 볼까요? 쭉 내려서 프로세서가 있어요. 프로세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었네요. 그래서 프로세서 타입 앤 피처를 선택하면요, 오른쪽에 보면 프로세서 패밀리라고 있네요. 패밀리가 지금 제너릭 X86인데 혹시 다른 CPU면은 다른 CPU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너릭 X8664 가장 일반적인 64비트용 CPU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바꾸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파일 시스템을 한번 설정을 바꿀게요. 원래 기본적으로 NTFS에 읽기 쓰기 기능이 없는데 NTFS에 읽기 쓰기 기능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지금 하는 거를 추가하면은 우리 USB를 FAT32가 아니라 NTFS 타입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NT 파일 시스템 한번 찾아볼 텐데, 파일 시스템을 찾아보세요. 왼쪽에서. 자, 왼쪽에 거의 마지막 부분 가까이까지 쭉 내려가면요, 파일 시스템이 있죠. 여기서 보면 DOS FAT, 이게 이제 요걸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NTFS 파일 시스템 서포트가 안 켜있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밑에 얘 두 개 다 체크를 해주시면, 자, 커널 컴파일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얘는 5.18.15 버전으로 부팅을 한다면 우리 USB도 NTFS를 인식하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고, 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더 하셔서 얘네 설정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커널 컴파일이 핵심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저장할까요? 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얘를 저장하세요. 자, 또는 파일 세이브 눌러주셔도 돼요. 자, 됐으면 닫으세요. 닫으면, 자, 지금 커널 환경 설정까지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config 파일을 편집을 좀 해줄게요. 자, .config 파일 편집을 하는 이유는 이게 버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번에 우리 로키 9.0 버전에서는 .config를 안 하면 컴파일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걸 편집을 해줄게요. gedit에서 .config 하면 .config 파일이 열려요. 자, 여시면, 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우리 저랑 똑같다면 7917행이거든요. 여기 왼쪽에 행번호 나오죠. 쭉 내려서 7917행 가시면은 7900, 예, 여기 있네요. 7900 쭉 그래서, 예, 15, 16, 17. 여기 보면 config 시스템 트러스티드 키링 요거랑 config 시스템 트러스티드 키 S 요 두 개 폴더 있죠. 두 개의 행이 있죠. 이 두 개의 행이 지금 열려 있죠. 그러니까 실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앞을 주석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7917, 7918 지금 두 행 혹시 버전이 다르면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걸 찾아서 주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장할까요? 저장하고 닫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make clean을 할게요. 자, make clean 대로 혹시 이전 커널 컴파일 정보가 있으면 깨끗하게 진행했습니다. 자, 다 됐어요. 자, 이제 커널 컴파일을 하면 되는데, 커널 컴파일 과정은 3개예요. make를 하면은 방금 이 세팅된 모든 소스 코드가 커널이 C 언어죠. 얘가 컴파일이 되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make 모듈 주 인스톨하면 모듈을 설치하는 거고, make 인스톨하면 커널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끝나고 기다렸다가 명령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make하고 세미콜론 하면 돼요. 세미콜론하고 make 모듈즈 인스톨. 글자 틀리면 안 돼요. 쭉 인스톨하고 또 세미콜론하고 make 인스톨.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얘가 끝나면 얘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엔터 쳐볼게요. 엔터 치면 이제 얘가 지금부터 컴파일, 그리고 컴파일이 끝나면 모듈 인스톨 이렇게 되고, 얘를 처음에 한번
여기 잠깐 멈출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엔터를 한번 더 쳐주세요. 꼭 엔터. 자, 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몇 시간도 걸릴 수 있거든요. 몇 시간 후에 확인하면 얘가 정상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얘가 몇 시간 후에는 컴파일이 끝나면 우리 교재는 30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메시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302페이지 나온 것처럼 관련 파일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 사실 확인 안 하셔도 돼요. 확인 안 하고 재부팅만 하셔도 됩니다. 재부팅 하게 되면 이제 요 화면이 뜨게 되거든요. 우리 앞에 했던 요 화면, 여기 보시면 요 화면이 떠서 우리 재부팅 되고, 요거 5.18.15 요걸로 부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커널로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널 업그레이드는 기존 커널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새로운 커널이 추가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걸로 부팅해서 좀 이상이 있다면 예전 걸로 그냥 부팅하셔도 관계없어요. 이제 부팅할 때마다 이 그룹 화면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커널을 부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널 우리 업그레이드에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뭐 계속 시간이 되신다면 이거 계속 그냥 기다렸다가 한번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시간이 없다면 이 정도에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가 두 개 더 있는데요. 비타민 퀴즈 4-3과 비타민 퀴즈 4-4 이 두 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얘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당연히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해보시고, 시간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랫동안 4장을 마칠 텐데요. 4장이 우리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전체는 아니고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전체를 달아봤습니다. 자, 이제 5장부터 이어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죠.